복잡한 정보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시간. 오늘은 서구 지성사회를 뒤흔들었다는 어떤 거대한 선전기구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과연 정보기관은 이념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철학자 가브리엘 로킬의 아주 도발적인 인터뷰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을 만들어온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자, 먼저 CIA가 어떻게 거대한 선전기구를 만들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이론이 어떻게 사상의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 또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시즘이 어떻게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남아 있는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그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문화자유회의, 그러니까 CCF라는 단체에서 시작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전 세계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런 단체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뒤에는 CIA의 거대한 선전작전이 숨어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금액 1950만 달러. 이게 1966년 단 한 해 동안 CCF가 쓴 예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아니, 일개 문화단체에 들어간 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념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는지 이걸 보면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칼 번스타인의 보도에 따르면요. 무려 400명이 넘는 미국 언론인들이 비밀리에 CIA를 위해 일했다고 해요. 정보를 모으고 또 선전활동에 협력하고.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중이 가장 신뢰하는 목소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스케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CIA가 손을 뻗친 언론, 홍보 관련 조직이 무려 8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언론인 몇 명을 포섭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모든 네트워크를 CIA 내부자들은 마이티 월리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월리처가 그 거대한 극장 오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간 연주자가 마음대로 곡을 연주하듯이 CIA가 필요할 때마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특정 여론을 만들어내고 반대 목소리는 싹 잠재웠다는 거죠. 자, 이런 여론 조작이 단순히 언론계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료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학문의 영역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론이 무기가 된 지적 세계 대전의 시작입니다. 이게 인터뷰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데요. 당시 지성계를 휩쓸던 사르트르 같은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은 계급투쟁으로 사회를 바꾸자!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자료에 따르면 CIA는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봤고 그 대안으로 프랑스 이론이라고 불리는 푸코 같은 사상가들의 이론을 뒤에서 밀어줬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의 이론은 거대한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과 권력의 아주 미시적인 관계에 집중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혁명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1985년에 작성된 실제 CIA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프랑스 이론가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을 파괴한 건 현대 학문의 정말 큰 공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보기관 스스로가 이 지적인 흐름의 변화를 자기들의 성과로 여기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러한 비판적인 분석은 비판 이론으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들도 원래는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뒀지만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거리를 뒀거든요. 자료는 이들이 록펠러 재단 같은 미국 자본의 지원을 받았고 또 핵심 멤버들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점차 혁명적인 실천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학문적, 지적 흐름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료는 그 연결고리를 바로 정체성 정치에서 찾습니다. 어쩌면 이 정체성 정치가 분열시켜서 지배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도구가 아닐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료가 주장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노동자 계급 전체가 뭉쳐서 싸우는 걸 개별 집단의 권익을 옹호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노동계급을 인종, 성별 이런 다양한 정체성으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지배계급에 맞서는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인 거죠.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집중이 기존의 계급 피라미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아래에 깔려 있는 이 근본적인 구조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비판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서구 정치체제의 뿌리 그 자체를 향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자료는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국이라고 단언합니다. 자료는 심지어 서구의 저명한 지식인들조차 이런 환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슬라보의 지적을 듭니다. 그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실상의 쿠데타를 해방적 비전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걸 지적하는 거죠. 이건 지배 권력의 행동을 진보적인 언어로 포장해주는 자본주의의 궁정 어릿광대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신랄한 비판이에요. 이 설명은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를 파고드는데요. 건국 초기에 원주민, 노예, 여성, 심지어 재산 없는 백인 남성까지 투표권이 없었던 역사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즉, 미국은 애초에 모든 인민이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가 통치하는 공화국으로 설계된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막대한 부를 가진 소수의 경제 엘리트가, 다른 한쪽에는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있죠.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미국의 정책 결정에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데 부유층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됐어요. 이건 현대 미국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사실상 부자들이 지배하는 금권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분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끝장냈다고 믿었던 그 파시즘이 사실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일부로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범인을 신문할 때 나오는 좋은 경찰, 나쁜 경찰처럼 말이죠. 루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얼굴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왼쪽처럼 시민들한테 권리와 자유를 약속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게 바로 좋은 경찰의 얼굴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체제에 저항하거나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파시즘, 이게 바로 나쁜 경찰의 얼굴이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파시즘은 2차 대전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그냥 용도가 바뀐 것뿐입니다. 미국은 소련이라는 새로운 적에 맞서기 위해서 수많은 나치 과학자랑 정보 요원들을 사면하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안보기구에 그대로 편입시켰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전범들이 CIA의 도움으로 다시 권력을 잡았고요. 결국 파시즘이 반공주의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고 미국의 무기가 되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자료는 1981년 당시 CIA 국장이었다고 알려진 윌리엄 케이시의 이 도발적인 인용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미국 대중이 믿는 모든 것이 거짓일 때 우리의 허위 정보 프로그램은 완성된 것이다.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바로 정보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죠? 오늘 살펴본 이 로킬의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세상은 과연 진실일까요?